여러분 그거 아세요? 투자도 때가 있어요.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때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운 좋게 수익률이 좋았을 때. 여기서 핵심은 운 좋게입니다. 운 좋게.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률이 좋았다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운 좋게 투자 수익률이 좋았을 때는 투자를 더 이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자신감이 과잉된 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운 좋게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에 소질이 있나 봐 하고 착각을 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를 딱 얘기하면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 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경험해 본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시대 때는 주식 시장이 광풍을 불면서 정말 웬만하게 이상한 기업 아니고서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오를 만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도 막 오르는 그런 현상이 보였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막 고른 건 아니었지만 특별한 주식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재무 정보 간단히 보고 그리고 평소에 가격이 어땠는지 그래서 충분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대충 그런 감이 오면 사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일주일에 뭐 4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낸 때도 있었어요. 적은 돈으로. 그럼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했죠. 나는 뭔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투자를 이어갔던 시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투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죠. 왜? 정말 그거는 사실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공부하고 알아보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해서 또 증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했던 시기여서 참 안 좋은 투자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이제 이후에 저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운 좋게 수익률이 좋았을 때 이 자신감이 과잉된 시기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직후 이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파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투자는 감정에 휩쓸려 사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투자는 이성과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해서 해도 될까 말까예요. 정말로요. 근데 그런 팩트와 이성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기에 투자를 한다? 진짜 위험한 거죠.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길 때가 뭐 언제겠습니까? 뭐 결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결혼 때도 마찬가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막 투자를 막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어 해가지고 무리하게 자기가 가진 돈을 막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퇴사를 했으니 내가 투자로 새 인생을 만들어야겠어 막 의기충천해가지고 감정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감정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 때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데요. 소득이 불안정할 때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조금 뭐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투자 시 뭐에 집착하시냐면 속도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는 돼요. 왜? 내가 월급쟁이처럼 소득이 월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불규칙해서 언제는 정말 마이너스가 나고 언제는 또 벌고 이런 어쩌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빨리 그냥 투자에 성공을 해가지고 속도를 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경우가 이 경우고요.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못 벌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는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특히 주식 같은 경우 보면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팔고 다음 주에 사서 또 다음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원금을 까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식만 하더라도 그 주식이라는 거는 증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도박이 아니라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회사의 가치에 투자,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면 공부도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그 기업을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이 속도에 집착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속도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이 소득이 불안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소득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훈련이 되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본업 자체가 그런 분이시면 이 속도 자체에 집착하지 않도록 애를 쓰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을 하나 구축을 빨리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든든하게 월 고정 월급이 버텨주는 거랑 그냥 뭐 불규칙한 뭐 이번 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월급 상태, 소득 상태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세 가지는 핵심은 이거예요. 나의 이성보다 나의 감정, 나의 감성이 작동하기 쉬울 때, 아니 감성보단 감정이 좋겠네요. 감정이 작동하기 쉬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움직여도 리스크,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이 작동하는 것을 배제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잡아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